오늘은 KF-21에 장착되어 있는 주변국이 아주 예의주시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 진격의 아재입니다. (7월 19일) 초도 비행에 성공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29일 2차 시험 비행도 무난하게 끝냈습니다. KF-21을 시기하는 나라에서는 랜딩 기어도 못 쫓고 비행했다, 속도도 400km 밖에 못 냈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랜딩 기어는 못 올린 것이 아니라 첫 시험 비행 프로파일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안 올린 것이고, 속도를 400km 밖에 내지 않았다는 것은 랜딩 기어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랜딩 기어에 무리를 주지 않는 속도를 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KF-21 노즈 코 부분에 보면 황금색의 동그란 부분이 보이죠? 이것은 주변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KF-21의 장비 중에 하나, 바로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IRST입니다. 위협 표적을 탐지, 추적하고 추적 정보를 제공해서 항공기의 방어를 돕는 경량화된 적외선 센서이죠. IRST의 이야기는 1990년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은 IRST로 F-117 스텔스 항공기를 테스트하죠. 그 결과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다는 능력을 발견합니다. F-117 스텔스 항공기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음이 증명되죠. 이 능력이 순식간에 허사로 돌아가게 되면 미국에게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다만 한 가지, IRST는 레이더가 못 잡던 방향에서도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었다는 것. 항공기 기수에 달린 작은 이 공 같은 IRST, 미국의 4세대급 이상의 전투기 F-15, F-16, F-A-18, 그리고 F-A-22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세대급 이상의 러시아 전투기 미그-29, 미그-35, 수호-27, 수호이-30, 수호이-35, 5세대급인 수호이-57도 장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IRST는 말 그대로 적외선 센서를 사용해서 카메라와 인간의 눈보다 더 먼 곳의 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모든 물체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뜨거울수록 높은 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IRST는 이러한 파장을 볼 수 있도록 고안되고 열 에너지의 차이를 이용해서 시각화하는 장비입니다.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의 경우 아주 높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고, 특히 공중에 있을 경우에 차가운 대기로 인해 쉽게 감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AIM-9 사이더와인더 미사일에 처음 적용되죠. 바로 이 시커가 ILST와 같이 적외선으로 표적을 감지하고 추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찍이 미군은 IRST 기술을 항공기에 적용했었습니다. F-101, F-102, F-106. 그런데 당시 기술로는 탐지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레이더가 발전합니다. 더 먼 거리 표적을 탐지할 수 있고 더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게 되죠. 특히 1960년대에서 70년대 미국의 레이더 기술이 극도로 발전함에 따라 미국은 IRST 기술을 버리고 레이더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15, F-16, FA-18 등 4세대 전투기에서는 IRST를 채택하지 않고 강력한 레이더로 무장을 하게 되죠. 반면 소련은 1970년대 IRST 기술에 더욱 매진해서 미그-23에 장착합니다. 이후 이를 발전시켜서 미그-29, 수호-27 등의 IRST를 기본으로 장착하는데 레이더에 비해 그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텔스 전투기의 등장으로 IRST 기술이 재조명되기 시작합니다. 스텔스 기술은 유관, 레이더, 적외선 등의 시스템으로부터 탐지되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해 고안되었는데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 레이더 피탑 능력이죠. 레이더 반사파를 줄이기 위한 형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텔스 항공기도 열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렵죠. 고출력의 엔진에서 나오는 열, 비행시 대기와 항공기 표면이 마찰됨에 의해서 생성되는 열, 이런 것들은 IRST와 같은 적외선 추적 시스템에 쉽게 노출됩니다. 물론 배기 온도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이 채택되어 있긴 한데 완전히 열 에너지를 차단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초기 IRST의 경우 수킬로미터 정도의 탐지 능력만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 탐지 거리가 100km나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F-35 전투기를 44km에서 포착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서로 레이더를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IRST로 포착해서 교전을 할 수 있다면 공중전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죠. 이러한 점들이 주목되기 시작해서 현재는 러시아 이외에도 중국 그리고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같은 전투기에 장착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타겟팅 파드에 이 기능을 추가해서 IRST 능력을 보강하고 있으니 모두 공중전에서 우세를 장악하기 위한 기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투기는 교전 전에 기동 에너지 확보를 위해 속도를 증속해야 하는데 이때 애프터버너를 쓰게 되면 IRST는 이를 더욱 쉽게 찾아낼 수 있죠. 스텔스 항공기를 하더라도 레이더를 작동시키면 상대방에게 역으로 그 위치를 파악당할 수 있기 때문에 탐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레이더 또한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IRST 장착 여부가 공중전에서 우위를 줄 수 있는 요인이 되죠. F-35 스텔스 전투기를 44km 정도 이상에서 탐색했다고 하는 유로 타이푼 전투기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EOTGP와 연결돼서 광학 요소가 보완되고 인테그레이션에 의해서 A사 레이더와 더불어 항공기 모든 시스템과 상호 보완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KF-21의 BVR과 Within VFR 능력을 극대화시켜주고 있죠. 4.5세대 전투기가 스텔스 항공기를 추적한다. 덩치가 커서 내부 무장창에 많은 무장을 할 수 있어서 앞으로 발전이 보인다는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 그런데 현재의 엔진 기술로는 기동 에너지를 쉽게 얻지 못해서 적과의 조우전에 애프터버너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 덩치가 큰 것은 장점이 아니라 단점으로 작용하겠네요. 내부 무장을 버리지 못해 무거워서 기동 또한 매우 둔할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의 등장으로 인해 전술마저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겠군요. 그리고 KF-21로 5세대까지 진화를 한다면 이야기는 완전 달라지겠죠.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주변국에서 KF-21의 등장을 4.5세대라고 숫자로 무시를 하지만 조심스러우면서 예의주시하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어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의 할 일은 앞으로 시험 비행을 계속 지켜보면서 KF-21의 성능이 제대로 나오기를 바라면서 격려와 응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격했습니다. 항상 윙맨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안녕.